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스승은 말했다. 자신의 본분에 맞게 열심히 하는 자는 하늘이 도와 그 뜻을 이루거늘 어찌 도전도 하지. 여자친구랑 벚꽃 구경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날 스승과 제자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안녕하세요, 한희주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최근에 벚꽃이 활짝 만개해서 거리가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어제 비가 오면서 꽃잎이 거의 다 떨어졌더라고요. 하하 헤헤. 주스 여러분은 벚꽃놀이를 다녀오셨나요? 저는 다행히도 벚꽃이 다 지기 전에 가족과 벚꽃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기분이 싱숭생숭한 게 좋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라디오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해본 결과 조회수도 너무 안 나오고 참여도도 좀 저조해서 아직 제 채널에 라디오 콘텐츠를 시작하기에는 시기상조일까 생각을 해서 라디오 콘텐츠를 아예 중단하려다가 보이는 라디오처럼 수요일에 라이브를 1회 더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에 소통하는 라이브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제가 준비한 틀을 가지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라디오처럼 라이브를 진행 중에 실시간으로 사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차피 조회수도 안 나오는 거 그냥 신청곡도 받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작권 없는 상해버린 커버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원곡자의 알흠다훈 음악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온 사연 읽어보기 전에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봄이 좋냐의 10cm입니다. 꽃이 언제 피는지 그딴 게 뭐가 중요한데 날씨가 언제 풀리는지 그딴 거 알면 뭐 할 건데. 네, 오늘도 상해버린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10cm 노래 처음에 봄이 좋냐의 10cm는 농담이었습니다.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10cm의 봄이 좋냐였죠. 제가 고등학교 때 10cm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뮤지션이었죠. 근데 요새는 진짜 엄청 유명해졌어요. 어쨌든 잘 돼서 좋네요. 오늘은 아주 긴 사연이 왔어요. 제가 여태 라이브 방송에서 사연을 쭉 받아봤는데 이렇게 긴 사연은 처음 봅니다. 저번 주에 예고했던 대로 이불킥 사연을 아주 잘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익명의 청취자가 보내준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희주님. 이번 사연 주제는 이불킥 사연. 제가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살아본 것도 아니고 경험을 많이 해본 것도 아니지만 창피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고 출신자여서 생각해보니 비방용이 되겠더군요. 그래서 한희주님의 옛날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사연을 적어봅니다. 때는 N년 전 제가 20대 초반 무렵 때 일이었습니다. 환승이별을 당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흐르고 제 생활을 조금씩 다시 찾아가던 때에 지인의 추천으로 들어가게 된 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를 꺼려하던 저에게 지인이 말했습니다. 그렇게만 있으면 더 힘들 거야. 이 모임에 들어오게 되면 힘든 게 많이 괜찮아질 거야. 라면서 말이죠. 그 모임은 2명씩 짝을 이뤄서 단체로 활동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맛집을 찾아간다든지 볼링이나 당구도 치고 서로 좋아하는 음악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공유하는 모임이었죠. 한마디로 제가 좋아하는 건 다 하는 그런 모임이어서 그 매력에 끌려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가입 후 심각하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땡땡아, 들어와서 너무 좋은데 아무래도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뭔데요? 아, 여자분이시니까 네. 뭔데? 약간 제 목소리 읽을게요. 뭔데요? 언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모임이 다 좋은데 카사노바가 한 명이 있어. 그리고 너가 새로 가입했으니 너의 짝으로 들어갈 거야. 네? 알고 보니 모임에 가입한 신입 여자들한테만 관심을 보이는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1살 연상이셨고 그런 행동을 보이는 탓에 카사노바라는 별명이 붙은 거였죠. 외관은 그냥 평범하셨고 키도 큰 편은 아니셨어요. 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으셨거든요. 물론 제 스타일도 아니셨죠. 그런데 저에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제가 안 좋게 생각한 분들과 유독 썸을 타고 사귀고 계시더군요. 매일 모임에 참여하면서 얘기를 하며 그분과 장난도 할 만큼 친해졌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에 여자친구 생일이라며 저에게 생일 선물을 추천해달라고 하더군요. 예쁘나, 여자들은 뭘 좋아해? 뭔가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여자친구분이 좋아하시는 거 사주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커플링은 어때? 아직 우리 커플링 못했는데.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근데 이 질문은 지금 솔로에게 하시는 거예요? 어이없다 정말. 나중에 헤어지고 말 걸어주세요. 저 커플이랑 얘기하기 싫거든요. 아 그래? 그럼 우리 평생 말 못하겠다. 우리 결혼할 거거든. 예. 어이가 없었습니다. 24살 남자가 벌써 결혼 생각이라니. 그런데 그럴만도 한 게 여자친구분이 20대 후반이셨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너가 나랑 평생 말 안 하나 보자 하는 식으로 말을 안 하고 지냈습니다. 모임 관련 이야기 외에 사적으로 대화도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모임에 참여한 날이었습니다. 저희 모임은 1, 2주에 하루 주말에 회의를 가졌습니다. 다음 주엔 뭘 할 건지 건의사항이 있는지 모임원들과 회의를 통해 정하는 그런 회의였거든요. 불참하게 되면 짝가 모임 운영진에게 연락을 해줘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저에겐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운영진 분들에게 불참 통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땡땡아, 애 불참이래. 알고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네? 전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는데요. 불참이래요? 지각이 아니고요. 화도 나고 어이도 없었고 왜 제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억울했지만 늘 오던 사람이니 안 오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다음날 연락을 해봤습니다. 땡땡씨 어제 왜 안 오셨어요? 늘 오시다가 안 오셔서 걱정이 되어 문자를 남겨봅니다. 땡땡이 형한테 못 들었어? 몸이 별로 안 좋아서 당분간 못 나올 것 같다. 사과 한마디 없는 문자에 울컥해서 이런저런 애기가 목까지 차올랐지만 아프단 사람에게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갑자기요? 세상 튼튼해 보여서 안 아프실 줄 알았는데 몸 잘 챙기세요. 그러게 나 같은 사람도 아프긴 하네. 사실 여자친구랑 얼마 전에 헤어져서 술을 좀 마셨는데 술병이 왔나 봐. 알고 보니 며칠 전에 환승이별을 당해서 술을 매일 진탕 마셨더군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고 그 마음을 100번 이해하기에 술을 사드린다고 했고 그 뒤로도 1, 2주를 계속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술을 마셨으니 해장을 해야겠다. 몸이 뻐근하니 찜질방을 가야겠다. 배가 고프니 밥을 같이 먹자. 배부르니 청계천 좀 걷자 등등 자연스러운 핑계를 대며 제가 이곳저곳을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썸을 탔습니다. 그 뒤로 손도 자연스럽게 잡아보고 매일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만 데려다주던 그가 이 야밤에 여자 혼자 가는 게 걱정된다며 집을 데려다주는 사이도 되었습니다. 집을 들어가면 SNS에 너무 좋았다,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 거렸다 등등 새벽 감성에 취해 제가 그런 글들을 많이 남기는 편인데 좋아요도 눌러주기도 하고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 그분도 절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손도 매일 잡고 다니는데 이상했죠. 한참을 생각하다 저희 집 앞에 데려다 주던 그때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고백할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오빠,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 말해봐. 아니 그게 오빠 저 좋아해요? 그치 좋아하지. 아니 동생 말고 이성으로서 저 좋아해요? 애매모호한 대답에 전 순간 울컥해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흐르고 그게 아니 좋아요 싫어요 그게 고민할 거린가? 참 전 오빠 좋아하는데 우리 사귈래요? 그래요.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성질이 더럽게 급한 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 순간 생각할 시간 좀 줄래? 멍해졌습니다. 어렸을 땐 서로 좋아하면 사귀는 거 아닌가요? 무슨 생각을 더 하나요? 그 당시 전 생각 좀 하자라는 말이 안 좋게 느껴졌어요. 헤어지자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엔 생각 좀 해보자라고 말하곤 잠수 이별을 하는 게 유행처럼 있었기 때문이죠. 그 순간 전 차인 줄 알았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하세요. 무슨 생각을 더 해요? 우리 이러고 다닌 것도 2주는 넘었는데 전 성질이 더럽게 급해서요. 싫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데려다 주셔서 감사했어요. 집에 들어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가 저를 잡으며 화를 냈습니다. 무슨 여자애가 이래? 왜 이리 남자 같아? 너 그러고 다니니까 남자들이 너 가지고 노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다 해주니까 돈도 너가 내고 손도 너가 먼저 잡고 리드할 틈을 안 주잖아.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내가 먼저 고백하려고 했다고. 알고 보니 4일 뒤면 화이트데이였습니다. 그런데 성질이 급했던 전 모르고 먼저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그는 학생이었고 저는 사회인이니 제가 돈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가끔 그가 미안해할까봐 커피만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을 먼저 챙기는 게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랬던 거였는데 처음으로 후회가 되기도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너가 말했던 거 못 들은 걸로 할게. 여기서 끝인 줄 알았습니다. 창피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건 남자가 하는 거야. 우리 사귀자. 이 말을 듣자마자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전 저희 집 아파트 로비인 것도 잊어버리고 첫 키스를 먼저 버렸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이불킥 할 정도로 창피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왜 생애 첫 고백을 그렇게 했을까? 첫 키스는 왜 내가 또 등등 많은 후회가 됩니다. 어렸을 때 젊은 패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연을 적은 이유는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이불킥 할 정도로 부끄러운 기억인 건 똑같다는 거죠. 지금의 저였다면 고백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결국 끝은 안 좋게 헤어졌지만 그 시절 좋은 추억이라고 전 생각해요. 크크 유유. 아무튼 TMI 같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한이주 사이더 외톨이 혹은 민초의 난, 그녀가 곁에 없다면 노래방에서 사랑은 열린문 중에 골라서 불러주세요. 네, 사연 굉장히 잘 읽었습니다. 되게 약간 드라마 같은 그런 풋풋함과 설레임이 담겨져 있는데 또 지나고 보니 지금도 연애를 하셨다면은 과거의 기억으로 회상이 됐겠죠? 근데 저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막 이불킥하고 부끄럽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본인 당사자는 부끄럽다고 하는데 3자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그렇게 부끄럽진 않고 오히려 지금 사귀고 있는 상황에서는 되게 로맨틱하다고 그냥 화자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지만 그게 약간 고백의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조금 부끄럽긴 했지만 이루어졌으니까 되게 좋았던 추억인 것 같아요. 근데 안 좋게 헤어졌다고 하셨나요? 마지막에? 잠시만요. 안 좋게 헤어졌다고 했구나. 그러면은 진짜 이제 부끄러웠던 기억 플러스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았겠지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이제 땡땡님의
인생에도 봄이 찾아올 거예요. 좋은 인연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으로 요청해주신 곡, 네, 불러드리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댈 향한 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허나 말해줘야 한다면 들어봐요. 그녀가 곁에 없다면, 그대가 곁에 없다면 코끝이 시려지는 게 그대는 영원한 사랑. 좋은 글귀 전해드립니다.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 빠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캘리포니아가 뒤처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22살에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5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25세에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50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은 50세에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미혼입니다. 반면 다른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오바마는 55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70세에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시간대에서 일을 합니다.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앞서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보다 뒤처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자기 자신의 경주를 자기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놀리지도 맙시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대에 있을 뿐이고 당신도 당신의 시간대에 있는 것 뿐입니다. 인생은 행동하기에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푸세요.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에 아주 잘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가수 에일리 씨가 쓴 좋은 글귀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라디오를 마칠 시간입니다. 그동안 한희주의 이름 없는 라디오를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9시에서 10시 라이브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좋은 밤 되세요. 잘 자요. 찡긋!